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반가운 선생님들. 선생님들. 9월 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늘 이만큼만 하여라 라는 말처럼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조용하게 보내는 명절도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천고마비라는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따뜻하고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라는 말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0월엔 4일하고 11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휴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님께 그 앞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퇴근할 때 꼭 월요일날 휴무임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꼭 근무 요청 시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중에 2021년도 건강검진 결과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한번 했는데 공단에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치마와 마스크 착용 상태이고요. 점검은 두 가지 점검인데 전화점검과 방문점검이 있습니다. 전화점검은 전화를 해서 태그에 써있는 번호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어르신 댁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고요. 전화해서 어르신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르신과 함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방문 점검의 점검사항은 일단 환경 청결 상태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부패된 식재료가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리고 싱크대 청결 상태나 행주 청결 상태를 본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태그 에러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선생님들 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가는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거기에서 타임스탬프 카메라라고 치면 그 몇 개의 타임스탬프 카메라가 뜨는데 그 세로 줄 무늬의 카메라 그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카메라로 혹시나 그 태그가 안 될 경우에 어르신 댁에 있는 태그를 타임스탬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다 밑에 체크가 돼서 사진으로 찍힙니다. 이렇게 찍힌 것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모니터링 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단톡 활용 방법입니다. 동영상 및 교육 내용, 의견 안건은 꼼꼼히 보신 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올려주시면 교육 및 회의 참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의견은 내용을 검토 후 차후 운영관리에 반영 예정입니다. 단톡 참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나 저녁 8시 이후에는 단톡방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중간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꼭 저녁 8시 이후에 나가시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관 운영 관리의 근무 중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매월 교육하면서 저희들이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 사안들을 꼭 숙지하시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본인 카드 사용 금지. 업무 중에 본인 카드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어르신 물건 시장 볼 때 본인 물건도 잠깐 사느라고 깜빡하고 본인 카드 사용하는 사례들이 아직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한 내 물건은 업무 끝난 후에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업무 중 폰으로 인터넷 뱅킹 거래 금지입니다. 세 번째,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는 항상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자, 실과 바늘의 관계란 어르신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항상 예외는 있죠. 예외는
어르신의 요청으로 어르신의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보기로 나갔을 경우입니다. 특히 어르신이 바깥에 병원을 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과 목욕을 가셨다고 해서 혼자 남아서 집안에 가사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출근해서 어르신이 안 계시면 태그 절대 찍지 마시고 일단 어르신의 현재 거주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화기 사용은 급한 용후 외에는 자제 및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폰을 보게 되면 어르신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불만 1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근무 중 본인의 병원 진료, 약 처방 절대 안 됩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 물기 닦기. 자, 어르신이 거주하는 공간, 행동 그 반경에 있는 공간은 항상 물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태그 시간 주의점입니다. 여러 번 안내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총 근무 시간보다 1, 2분 적게 찍으셔서 30분의 손해를 보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종료를 할 때는 종료 시간이 다 안 됐는데 종료하시겠습니까? 하는 문구가 뜨는데 꼭 확인을 취소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정된 총 근무 시간보다 30분이 넘으면 수기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미리 종료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어르신의 허락을 받아서 연장 근무로 연락을 주셔서 근무 시간을 연장하셔야 수기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휴일, 연장 근무, 시간 변경 시 특이사항에 꼭 사유를 기록해 주셔요. 특히나 월 4회 연장 근무하실 경우에 이때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 요청으로 어떤 사유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일요일이나 또는 휴일에 근무 시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변경 시 꼭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깜빡깜빡 잘합니다. 예, 이 10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주의하시고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요양급여 제공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급여 제공 매뉴얼은 이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은 각 항목들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본 원칙이란 일단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계획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 보면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란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개별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자, 우리 어르신들 파일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일 왼쪽에 보면 급여 제공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르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하고 그 계획된 내용하고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꼭 그 모니터링 시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할 때 변동된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단정하고 위생적인 옷차림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케어 기술 습득과 관련 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해서 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만두게 될 경우에 성실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어르신께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제공 매뉴얼을 상세하게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앞치마 착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댁에 가면 일단 인사를 하고 손을 씻습니다. 두 번째는 옷 보면서 가볍게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상태, 피부 상태 등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르신의 그 주변 상황, 뭐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또한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비스 제공으로 들어갑니다. 서비스 제공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르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제공 계획에 따라 한다고 그것만 따르면 안 되고 항상 어르신의 욕구가 가장 중시돼야 되겠죠.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만이 아니라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청소나 세탁 이런 가사 지원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중간에 어르신하고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정서적 지원 서비스, 말벗 지원 이런 것도 골고루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업무가 마치면 오늘 하루 내용에 대해서 태그 기록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특이사항 기록이 있는데 그 특이사항에는 어르신의 상태, 뭐 신체 기능이나 식사 여부라든가 인지 상태라든가 배변 상황 등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를 메모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어떤 상태를 쓰고 그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적고 그거에 대한 행동에 의한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확인 및 서명이 있죠. 선생님들을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이름 석자를 쓰시면 되고요. 어르신은 원래는 그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어르신이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생략하기를 누르셔야 되고 선생님이 어르신 이름을 쓰시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게 부득이하고 불편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어르신 서명란은 생략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매뉴얼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차츰차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고 급여 제공 매뉴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의결 안건입니다. 전월 안건은 어르신들 케어 도중 업무 중 터득하게 된 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였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리고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쓴약 제공 시 샤브샤브용 라이스 페이퍼를 작게 잘라 불에 붙여 약을 싼 후 삼키도록 한다. 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약이 써서 못 드시는 분들 계시면 그 라이스 페이퍼 아시죠? 그거를 작게 잘라서 물에 딱 묻혀가지고 그 쓴 약을 딱 싸면 아무 맛이 없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꼬리뼈 부분의 욕창 관리를 위해서 작은 베개를 골반 양쪽에 받쳐드린다. 휠체어 이동으로 목욕 지원 시 이동 중간중간 의자를 두어서 휠체어에서 목욕 의자까지 안전하게 이동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흥분을 자주 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눈높이를 낮췄더니 효과를 보더라. 연화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물 제공을 위해 걸쭉해 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물을 제공해 드리니 기침이 줄어들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달 안건입니다. 이번 달 안건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 보고 싶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세요.
건의사항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고 개인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